1월 7일 일요일 서울 경마 사전 예산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토요일 날 또 경마 하시느라 고생들 하셨을 텐데 상당히 좀 쉽지 않게 흘러가는 그런 경마 주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좀 그 목병마들이 조금 선전을 하는 느낌? 그리고 좀 충막감으로 분류됐던 마필들이 의외로 부진한 뭐 그런 경주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뭐 배당을 떠나서 믿을 마필이 없다라는 게 참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사전 예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400m 전체 9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산마 6등급에 1400m 출전하는 마필들. 역시 믿을 마필은 없는 경주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뭐 저배당이 될 가망이 상당히 좀 높은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배팅할지 말지를 고민을 해야 되겠죠. 자, 일단 이번 경주에는 이 6번마 하트케이, 7번마 흥행불패, 8번마 EH코코 이 세 마필이 아마 인기마로 대두가 될 텐데 일단 저는 이 9번마 EH코코 뭐 현장 상황을 보고 마필의 상태가 아주 좋다 하지 않는 이상은 꺾고 갈 생각입니다.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순발력은 분명히 있는 마필이에요. 근데 뒷심은 상당히 좀 부족한 마필이죠. 직전 1400m에서 8번 게이트 기습 선행을 나와서 마지막까지 버텼던 마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역시 또 인기마로 대두가 될 텐데, 저는 이런 걸 보는 거죠. 이 당시에 인기 6위 크게 신경을 안 썼던 마필이란 얘기죠. 근데 느닷없이 선행을 나갔습니다. 자, 이번 경주 이마필이 선행을 간다라고 했을 때 이제는 견제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다른 마필들이 이 마필을 의식하고 탈 것이다라는 거고 예상외로 이 7번마 흥행불패 분명히 덧틸 걸음을 좀 갖고는 있는 마필인데 계속해서 조금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 경주 편성이 엄청 약해졌습니다. 이 흥행불패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정도 편성에서도 흥행불패가 입상에 실패한다면 이마필에 대한 기대치는 버려야 되는 거죠. 자, 여기에 직전 경주 흥행불패와 뭐 착차 없이 들어왔던 하트케이가 또 있기 때문에 뭐 송재철 기수 인기만이 기승했을 때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논란은 좀 있지만 어쨌든 마필의 기본 능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EH 코코가 뭐 손쉬운 선행을 간다라고 하더라도 압박은 심할 것이다. 그러면 마지막까지 버티지 못한다. 결국 저는 6번마 하트케이와 7번마 흥행불패 이 두 마필의 그냥 단방 승부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단방 승부 마필들이 많이 깨졌죠. 역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산마 6등급 1400m 경주에서 단방. 쉽지 않은 거죠. 아주 능력마가 아닌 이상은. 자, 그렇기 때문에 좀 애매한 배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주고요. 일단 이 9번마 EH 코코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장에서 좀 결정을 할 부분이고 자, 나머지 마필들도 그럼 안 되느냐? 아닙니다. 다 됩니다. 왜냐면 원체 부진방 경주니까요. 근데 이 말 저 말 다 데려갈 수는 없고 자, 제가 보고 있는 마필은 이 4번마 큐피드라이즈입니다. 오버애널라이즈의 자마인데 마체가 좀 작아요. 마체가 좀 작기는 한데 조교 모습에서는 상당히 좀 강단기 있는 조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현종 기수가 지금 무섭게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마필보다도 기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한 번쯤은 붙어볼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저는 좀 간단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입상 가능마로요. 7번마 흥행불패, 6번마 하트케이, 4번마 큐피드라이즈, 그리고 복병마로 9번마 EH 코코를 보고 있는데 현장 상황입니다. 이 EH 코코는 현장 상황에 따라서는 충마로 갈 수도 있고 아예 제껴놓고 갈 수도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서울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3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역시 부진마 경주라고 봐야죠. 부진마 경주이긴 한데
아직 보여줄 걸음이 더 남아있는 그런 마필들이 몇 도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군에서 기복을 지금 보이고 있는 마필들보다는 좀 보여줄 모습이 아직 남아있는 마필, 다시 말하면 일주일 만에 3세가 된 그런 마필들한테 좀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 뭐 간단하게 전개를 보면요. 3번마 마루스타와 6번마 아치로켓이 전체적으로 경주를 좀 주도하는 가운데 1번마 더 선파이터나 4번마 퍼스트슈 그리고 5번마 샤크텐 11번마 썬더스피드 이런 마필들이 이제 선의권에 쓸 것으로 보이고요. 7번마 크레이지 창 정도가 이제 추입으로 마지막 탄력을 좀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문제는 앞선에서 달리는 마필인 이 3번마 마루스타나 6번마 아치로켓이 뒷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갈 수는 있지만 버티기는 힘들죠. 다만 한 가지. 이 중에서 지금 순발력으로만 놓고 보면 이 3번마 마루스타가 가장 앞서거든요. 이마필이 만약에 도주성 선행을 가서 초반에 거리를 상당히 벌려놓고 가는 그런 상황이 나온다면 마지막에 버티기, 그러니까 초반에 벌어진 거리를 바탕으로 버티기 정도 노릴 수 있는 그런 경주 정도로 보이지 앞선에서 나가는 마필들은 뒷선의 마필들, 선의권의 마필들의 압박을 버텨내기는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자, 가장 중심에 있는 말은 이 1번마 더 선파이터죠. 포인마죠, 포인마. 송재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일단 게이트에 2점도 안 왔습니다. 직전 외곽 게이트에서 막판 탄력을 붙이면서 이제 올라왔던 마필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마필이 데뷔전에서 상당히 좀 강자 틈에서 싸웠던 마필이고요. 다른 마필에 비해서는 비교적 강자 틈에서 싸운 마필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송재철 기수가 인기 1위 마필을 기승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게이트가 1번 게이트. 만약에 초반에 좀 빠르게 스타트를 좀 끊고 나와서 선의권 자리를 잡을 수 있다면 이마필이 막판 날라오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스타트가 조금 더디어졌을 경우 안에 갇히는 상황이 나왔을 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랬을 때 송재철 기수가 어떤 말모를 할 것이냐인데 일단 보여진 모습으로는 뭐 최근에 상승세까지 감안을 한다면 1번마 더 선파이터가 선의권 끝자리에서 힘한 배를 해가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전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가장 유리해 보이고요. 제가 좀 주의 깊게 보는 말은 이 11번마 썬더 스피드입니다. 자, 이 마필은 제가 봤을 땐 기본적인 순발력은 분명히 좀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갖고 있는 마필인데, 앞선 전개를 좀 하기는 했지만 마지막 끝걸음 많이 무뎌졌던 마필인데, 자, 다비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지금 외곽으로 빠졌습니다. 저는 오히려 썬더 스피드 입장에서는 외곽에 있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외곽에서 좀 휘감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이 3번마 마루스타나 6번마 아치로켓이 순발력은 좀 앞서 있는 거는 사실인데 다비드 기수가 이 썬더 스피드를 초반에 강하게 밀면서 끝까지 경합을 해버리면 전 넘어설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 보여줄 걸음이 아직은 더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썬더 스피드가 오히려 앞선 전개를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앞선에 있는 마필들이 다 무너진다라고 보는 거고요. 3세 말 중에서 이 7번 마 크레이지 창이 어느 정도 좀 인기권에 들어올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저는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요. 오히려 김태희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이 5번 마 샤크텐, 이 마필이 이제 데뷔전을 치르고 나서, 장기 휴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출전을 좀 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보면 휴양 복귀전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뭐 어떻게 보면 이번이 뭐 실질 데뷔전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물론 뭐 주행 심사의 기록 자체가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샤크텐이라는 마필은 어느 정도 좀 근성은 좀 있어 보이는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경주가 앞선이 강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선이 마지막 직선주로 해서 무뎌질 가망이 좀 높기 때문에 이 샤크텐이라는 마필한테도 한 번쯤은 좀 눈길이 가야 될 마필이고요.
아마 이번 경주에 이 1번마 더 썬파이터와 함께 인기 1, 2를 다툰 마필이 4번마 퍼스트쇼입니다. 조인군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직전 경주 1300m 동거리에서 준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선입권 전개도 가능하고 어쨌든 앞서에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런 마필이긴 한데 저는 이번 경주는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 아까 그 1경주에 EHI 코코랑 뭐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견제를 받게 되는 거죠. 이 마필이 지금 인기마기 때문에 견제를 지금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전개 자체가 직전 경주처럼 그렇게 좋은 전개가 나올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게 만만치가 않은 거죠. 왜? 양 옆에 3번마 마루스타, 6번 마치 로켓이라는 도주력 있는 마필이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퍼트슈가 마지막까지 버텨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으로는요. 직전 경주 앞선에 나간 거 이외에는 따라가는 전개는 안 됐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인기도에 비해서 배당의 메리트는 좀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일단 입상 가능마로 1번마 더 선파이터, 11번마 썬더스피드, 5번마 샤크텐, 그리고 복병마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3번마 마루스타, 이 마필이 현장 상황을 보고 도주성 선행을 갈 수 있다면 어차피 뒤에서 따라가는 마필들도 그렇게 능력 있는 마필들은 아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좀 기대를 해볼 수는 있는데 이건 현장에서 좀 결정을 해야 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자, 서울 삼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직 보여줄 걸음이 더 남아있는 그런 마필들 간의 한판 승부입니다. 한판 승부인데 뭐 전적들이 그렇게 많은 마필들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 뭐 조교 모습이라든가 조교 심사, 그리고 데뷔전 이런 모습에서 조금 마필들의 능력에 좀 차이가 좀 나 보이는 그런 경주긴 합니다. 근데 의외성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자, 이번 경주의 인기마가 이 6번마 세네파크, 7번마 베스트위즈, 10번마 사하라몬드, 요 세 마필이 아마 상강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6번마 세네파크는 직전 데뷔전이었죠. 데뷔전에서 빠른 경주의 흐름 속에서 스타트가 잘 안 됐었습니다. 근데 막판 무지막지한 탄력을 보이면서 올라왔던 마필이죠. 자, 이때 싸웠던 마필들이 벌교 베리타스, 에덴의 동쪽, 뭐 큐피드 미션, 서부 특성 뭐 이런 마필들이랑 싸웠는데 벌교 베리타스는 이제 토요일 경주 승군전에서 뭐 아쉽게 삼착을 했죠. 에덴의 동쪽도 뭐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서부 특성은 토요일 경주에서 이제 우승도 했고, 그러니까 편성 자체가 그렇게 약한 편성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뚫고 나왔기 때문에 이 세네파크에 대한 기대치는 조금 더 올라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번 경주를 대비한 조교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질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조교라는 게 뭐 조교 모습이 좋아 보이면 더 좋겠죠. 예, 근데 조교 모습이 별로라 하더라도 마필이 가지고 있는 이제 기본 능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세네파크는 분명히 형구는 자력으로 당연히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지기 때문에 좀 일말의 불안 요소는 좀 안고 있습니다. 불안 요소는 안고 있지만 그렇다고 뒤로 돌리는 못하는 마필이고요. 7번마 베스트 위즈 지금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자, 이번 경주에서는 이제 선행 찬스를 좀 맞이했습니다. 이마필이 데뷔전에서 선행을 나왔지만 버텨내지를 못했고 그때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을 했고요. 그 직전 경주에서는 이제 프로칸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앞선 전개는 했지만 조금 아쉬움을 남겼죠. 아쉬움을 남겼는데 지금 뭐 프로칸 기수나 빅토아로 기수가 다 휴가 중이기 때문에 외국인 기수가 지금 다비드 기수뿐이 안 나오고 있죠. 이번에 이제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당연히 선행 트라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7번마 베스트 위즈가 선행을 가는데 괴롭힐 마필이 외곽에 있는 11번마 써니로드입니다. 이 써니로드라는 마필이 저는 조교 모습은 괜찮아 보였는데
주행할 때 보면 고개가 좀 높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중심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곽에서 만약에 이마필이 기습 선행을 간다면 기습 선행을 갈 수 있다라면 저는 버틸 수 있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기습 선행을 가기가 이번 편성에서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외곽이라는 단점 그리고 문세영 기수가 이 베스트 위주를 기승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게 전개를 할 것이고요. 애증의 마필이죠. 10번마 사하라몬드. 이 사하라몬드가 출전한 이 세 번의 경주를 저는 다 추천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상당히 좀 강하게 추천을 했었던 것 같은데 결국은 사하라몬드 때문에 창피를 당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 마필은 분명히 더 뛸 걸음은 저는 있어 보이는 마필입니다. 근데 걸음이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조교시 모습이나 또는 주행시의 모습을 보면 뭔가 한 발이 좀 부족해 보입니다. 근데 이 마필을 저는 이제 경주 경험이 점점 쌓이면 쌓일수록 좀 더 띄워줄 마필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번 경주에서도 이 마필을 약하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결국 저는 이 6번마 세네파크, 7번마 베스트 위즈, 10번마 사하라몬드 이 마필의 3파전 구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게 인기마 경주죠. 인기마들이기 때문에 배팅을 할 수 있느냐, 저도 현실 배터기 때문에 배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세 마필을 뭐 어느 한 마필을 충마로 강하게 세울 자신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이 세 마필을 돌려서 간다? 이건 큰 의미는 없죠. 그랬을 때 제가 지금 대안으로 보고 있는 마필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5번마 스터닝 플래터. 주행심사 모습은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준 게 없습니다. 기록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행심사 이후에 이 데뷔 전까지 출주 주기가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이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52조 김동윤 마방에서 지금 두 마필을 동반 출전을 시키고 있는데 이 서닝 플래터는 기본적으로 한세네 자마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순발력은 볼 수 있는 마필이고 요즘 한세네 자마들이 선위권에서 막판 뚝심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저는 이 스터닝 플래터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까? 왜냐면 스터닝 플래터 입장에서는 국산마 육군 경주치고 지금 강편성입니다. 강편성에 지금 데뷔전에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불리해졌죠. 불리해졌는데 이 스터닝 플래터는 지금 인기권에서 좀 밀려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견제나 이런 게 없죠. 여기에 송재철 기수, 이 스터닝 플래터가 만약에 인기마였다면 저는 솔직히 과신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비인기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견제 없이 갈 수 있다. 그렇다면 자기만의 전개를 탈 수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 마필들이 각각의 장단점을 지금 다 안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데뷔전을 치르는 오번마 스터닝 플래터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좀 믿음을 갖고 배팅을 해볼 만한 그런 편성이 아닐까. 이 인기마 현장에서요. 인기마 세 마필이 뭐 그냥 다 좋아 보이더라. 이러면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배팅 못합니다. 저는 뭐 저배당에 많은 돈을 베팅하는 배터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거의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 부담을 안고 저배당에 베팅을 하는 것보다는요. 만약에 이게 세네파크가 저는 정상적인 조교였고 조교 상태가 괜찮았다. 그러면 어쩌면 단방이었습니다. 근데 그렇지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애둘러 지금 제가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저는 일단 뭐 기본적으로 6번 세네파크, 7번 베스트 위즈, 10번 사하라몬드 이 세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고요. 5번마 스터닝 플래터는 저는 배당마로 한번 노려볼 만한 마필이다. 그리고 이 중에서 구태여 충마를 잡자면 저는 현장에서는 분명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봐서는 세네파크보다는 7번마 베스트 위주 쪽이 조금은 더 안정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사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암말 핸디캡 1200m 전체 8마필이 출전하는 조촐한 편성입니다.
마필도 8마필 출전을 안 하고 있고 마필의 능력 차이도 조금은 있어 보이는 그런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전개에 있어서 앞선을 갈 수 있는 말이 3번마 풍운지마, 7번마 금악스타, 8번마 아치클래스. 이 세 마필 정도가 이제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인데, 그냥 여기서 끝난다고 봐야죠. 자, 일단 3번마 풍운지마, 직전 과천시장배 대상 경주에 출전해서, 그냥 출전의 의의만 뒀습니다. 스타트가 안 되면서, 선두 후미권, 선의권의 자리를 잡고 가다가 결국 마지막에 경기를 포기했는데, 결국 이번 경주가 이 풍운지마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승군전이라고 봐야 됩니다. 승군전이라고 봐야 되는데, 기본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고요. 데뷔전에서 2착, 그리고 그 다음 경주 우승을 차지한 마필입니다. 이때 뭐 금악다이아, 블랙벨트, 골드베르크 이런 마필이랑 싸워서 이겼던 마필입니다. 문세영 기수가 이때 기승을 했었던 마필이고요. 아마 과천시장배에서 이클래스베리가 없었다면은 풍운지마를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겠죠. 자,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뭐 순발력도 막강한 마필이고 뒷심도 있는 마필이고 장래 발전 기대치를 갖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여기에 대항마가 이 7번마 금악스타와 8번마 아치클래스인데 각각 장단점을 좀 안고 있습니다. 이 7번마 금악스타는 막판 탄력은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막판 탄력은 좋은 마필인데 상당한 기복마죠.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좀 이변이 일어났던 경주죠. 근데 이 경주에서 이 금악스타가 승군전이긴 하지만 인기 2위 마필이었는데 앗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냥 호미권에서 경주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계속 보시면 들쭉날쭉한 경기력을 좀 보이고 있는 마필인데 추입 타이밍만 딱 잡을 수 있다면 이 금악스타라는 마필은 분명히 더 띄워주는 마필이고, 그렇다고 이 금악스타라는 마필이 순발력이 없냐면 그렇진 않아요. 순발력도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경주에 가서는 앞선 전개가 가능한 마필입니다. 근데 그 어울리는 전개 속에서 과연 어떤 전개를 할 수 있느냐가 좀 문제기는 한데, 이 마필도 역시 뭐 문화일보배 대상 경주에 나가서 강자 틈에서 싸워봤던 마필이기 때문에 그 능력치는 분명히 있는 마필입니다. 자, 8번마 아치클래스가 승군한 이후에 두 번의 경주에서 박배영 기수가 약간은 좀 아쉬운 승부를 하니까 이동화 기수로 교체를 했습니다. 자, 32조 김윤선 마방에서 이 아치클래스하고 칠산대교 두 마필을 출전을 시켰는데, 두 마필을 단순 비교하면 아무래도 아치클래스 쪽에 조금은 더 기대치를 갖고 있겠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박배영 기수를 칠산대교에 앉히고 아치클래스를 이동화 기수로 교체를 했다. 그러니까 이 기수 교체가 이 8번 아치클래스에게는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할 거냐, 이게 상당히 좀 궁금해지는 경주이기는 한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3번마 풍운지마가 어떤 전개를 하느냐에 따라 승부는 좀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세영 기수가 게이트의 이점으로 풍운지마를 가지고 선행을 가버리게 되면 아치클래스의 전개가 저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만약에 풍운지마가 이 문세영 기수가 이 마필의 능력을 믿고 따라가는 전개를 해버린다 그러면 아치클래스가 유리한 전개가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개에 따라서 3-7로 조합이 이루어질 것이냐 3-8로 조합이 이루어질 것이냐 나눠지는 경주인데 다 첩배당입니다. 그러니까 배터 입장에서는 배팅하기 어려운 경주입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자, 그러면 뭐 승식이라는 게 복승만 있는 건 아니니까 뭐 3복승의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마필이 있느냐, 이것도 좀 찾아봐야 되는데, 글쎄요, 과거의 모습이라면 칠상대교가 가능했던 마필인데 최근 너무 컨디션 저하가 돼 있고, 1번마 포에이스 정도가 장추율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막판 탄력을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 정도인데 이번 경주 흐름이 상당히 빠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느냐, 이게 문제죠.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일단 이 세 마필 3번마 풍운지마, 7번마 금악스타, 8번마 아치클래스 이 세 마필을 추천을 하는데 배팅은 권하지 않는 경주고요.
크게 저희 같은 배터들한테는 큰 메리트가 있는 경주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서울 오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300m, 전체 9마필이 출전하는 좀 조촐한 편성입니다. 자, 뭐 어떻게 보면 간단히 끝날 수 있는 경주고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하게 흘러갈 수도 있는 그런 경주인데 저는 복잡한 쪽을 택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 이 1번마 금세, 7번마 퍼플윙크, 8번마 도끼드래곤 이 세 마필이 선행으로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하고요. 9번마 명성축제가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 그리고 3번마 찬란한 폭풍이 막판 탄력. 이 선에서 저는 끝난다라고 봅니다. 일단 그럼 다 인기만 경주죠. 인기만 경주인데, 자, 일단 이 3번마 찬란한 폭풍 계속해서 아쉬운 3착을 했던 마필인데 직전 경주 드디어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이번 편성과 직전 경주 편성을 비교를 하자면 이번 편성이 조금 더 센가? 이 정도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의 편성과 비슷한 편성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2kg의 부담 중량이 올라왔다라는 게 조금은 불안 요소죠. 막판 탄력을 갖고 있고 근성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 이 마필이 그렇다고 스타트가 아예 안 되는 마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주의 흐름은 상당히 빠를 거기 때문에 어쨌든 찬란한 폭풍이 선입권 끝자락 정도에서 막판 탄력으로 올라오는 걸음을 보여야 됩니다. 근데 약간의 불안 요소를 좀 안고 있는 거죠. 부담 중량이 올라갔다라는 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8번마 도끼드래곤입니다. 제가 이번 경주를 조금 재미있게 보는 이유가 이 도끼드래곤이 아마 인기 1, 2위를 지금 다툴 마필인데 저는 이 마필을 조금 약하게 보고 싶습니다. 왜 약하게 보고 싶냐 하면 이 마필이 원래 선행마예요. 선행마인데 최근의 모습을 보면 김용군 기수가 기승을 하고 스타트,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스타트가 예전의 스타트 모습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이게 둘 중에 하나죠. 도끼드래곤의 능력이냐 아니면 습성을 바꾸고 있는 중이냐죠. 자, 다시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인기를 누릴 것으로는 보이는데 저는 이 1300m, 이 1200m까지는 모르겠는데 1300m에서의 도끼드래곤은 좀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 그렇다고 편안한 선행을 갈 수 있냐면 그렇지도 않죠. 자, 1번 게이트에 금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 페더럴리스트의 자마인데요. 페더럴리스트의 자마가 좀 힘으로 뛰는 마필들이 많은데 이 마필은 순발력도 좋습니다. 그리고 근성을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오수철 기수가 기승하고 지금 직전 경주 우승을 했었기 때문에 2.5라는 부담 중량이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즉 직전 경주에 금세와 도끼드래곤이 도끼드래곤이 부담 중량이 더 높았었는데 이번 경주에는 부담 중량이 금세가 조금이라도 더 높다라는 거죠. 자,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도끼드래곤이 더 유리한 거 아니냐라고 볼 수는 있는데 저는 이 금세라는 마필을 솔직히 이 직전 경주를 딱 보면서 이 마필이 센 말이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금세라는 마필은 저는 계속해서 좀 승군이 가능한 그런 마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개가 나오게 되면 이 7번마 퍼플윙크가 솔직히 액면으로는 상당히 밀리죠. 1번마 금세나 8번 도끼드래곤, 3번마 찬란한 폭풍에 비해서는 액면으로는 밀립니다. 밀리는데 기습 선행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마필이 순발력이 있는 마필이에요. 거기에다가 조교 모습도 상당히 좋고 김철호 기수 어쨌든 열심히 타는 기수거든요. 그러면 앞선에서 같이 싸움을 해버리면 싸움에서 이길 수도 있는 마필입니다. 왜? 8번 도끼드래곤이 조금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선행을 가는 마필 중에서 1번마 금세와 7번마 퍼플링크, 특히 7번마 퍼플링크가 선행을 가서 앞선을 장악하고 가버리면 재미있는 승부가 저는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어쨌든 앞선에서 싸워야 돼요. 싸워야 된다라면 전개로 제일 좋아 보이는 건 9번마 명성축제입니다. 자, 이 마필이 데뷔전에서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막판에 뚫고 나온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근성을 좀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 직전 승군전이었죠. 승군전에서 문세영 기수가 기승하고 앗소리도 못하고 그냥 중위권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이때 찬란한 폭풍이 이제 우승을 했던 그 경주인데 아쉬웠죠. 명성축제 입장에서는. 근데 이때는 제가 봤을 땐 크게 의지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동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저는 조교 모습이 상당히 괜찮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마필이 과연 초반 스타트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저는 좀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스타트가 기본적인 스타트 정도만 나와줘서 선의권 자리만 잡고 갈 수 있다면 저는 막판 한 발 노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필의 능력으로는 명성축제가 금세나 도끼드래곤에 뭐 확연하게 앞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경주 편성에서의 전개로는 명성축제가 가장 좋아 보입니다. 결국 선행마가 버틸 수 있느냐 아니면 추입을 하는 3번마 찬란한 폭풍이 추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인데 이 두 가지 경우에 다 어울릴 수 있는 마필이 9번마 명성축제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입상 가능마로 9번마 명성축제, 1번마 금세, 3번마 찬란한 폭풍, 그리고 복병마로 7번마 퍼플윙크 이 네 마필을 추천을 하고요. 인기마인 8번마 도끼드래곤을 뒤로 돌리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6경주가 되겠습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700m 전체 열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형적으로 인기마는 있는데 미들 마필은 없는 경주입니다. 특히 1700m 경주에서요. 자, 이번 경주의 인기마가 2번마 세터데이, 4번마 KNT 주원, 7번마 한강파워, 8번마 올해다 함께. 이렇게 네 마필이 인기마인데, 자, 2번마 세터데이,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이죠. 막강 탄력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런데 1700에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질주 스타일을 갖고 있는데 최근의 1700m 경주들이 의외로 선행마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들이 막판에 치고 올라오면서 이제 승부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 세터데이도 어쨌든 막판 한 번의 기회는 잡을 수 있는 마필입니다. 57이라는 한계 부담 중량이 왔다라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리는데 최근 이현종 기수 쪽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세터데이라는 마필과는 호흡을 좀 맞추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4번마 KNT 주원 김철호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요. 직전 1700m 동거리에서 이제 2착을 차지를 했기 때문에 많은 인기를 누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근데 이마필 직전 1700m 경주 스타트가 16초 4였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치고 올라왔어요. 1700m는 솔직히 마필의 능력도 능력이지만 전개가 상당히 중요한 경주거리인데 9번 게이트, 외곽 게이트에서 스타트가 말도 안 되는 스타트가 나와버렸는데 막판에 치고 올라왔다. 이거는 글쎄요, 이 KNTG1의 능력이 세다기보다는 이때 나왔던 마필들의 능력이 너무 없는 겁니다. 그럼 이때 이착을 한 게 큰 의미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번 경주 마필의 이 상승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상승세를 몰아서 어차피 편성이 막 강해진 게 아니니까 입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상을 해도 적중을 못합니다. 이런 마필은요. 어쨌든 전형적으로 1700에는 절대 어울리지 않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는 KNT존에 대한 믿음은 없습니다. 자, 7번마 한강파워 역시 기복마죠. 11번 올라와서 한 번의 우승 그리고 3착만 2착을 2번을 차지한 마필이고 기본적인 이 마필도 스타트 능력은 좋지는 않은데 막판 근성은 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 경주 발빠른 마필이 없다라고 한다면 초반에 선의권에서 붙여 뛸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전개는 나오는 마필이고요. 자, 8번마 올해다 함께가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마필들 중에서는 가장 그 발전 기대치랄까요? 발전 기대치를 좀 갖고 있는 마필이고 자기 걸음은 내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능력으로 봤을 때는 솔직히 8번마 올해다 함께가 여기 나와 있는 마필들 중에는 가장 앞서 있다. 그리고
앞뒤가 다 되는 어쩌면 전개의 이점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8번마 올해다 함께는 이번 경주에서는 웬만하면 입상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마필이고, 여기 뭐 믿고는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뭐 더 할 말이 없죠. 자, 결국 인기마 네 마필 중에서 4번마 KNT 조원을 제외한 세 마필 인기마선에서 좀 끝날 가망이 좀 높은데, 한 가지 생각을 좀 해야 될 게 1700m 경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선행을 나가는 마필이 유리할 수 있는 그런 경주죠. 근데 이번 경주에 선행을 갈 수 있는 선행 후보가 9번마 매직 위디유인데, 이 마필이 지금 출전 제외가 됐죠. 매직 위디유가 출전 제외가 됐을 때 반대급부를 누릴 수 있는 마필이 뭐냐? 5번마 신의 여인입니다. 김태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바닥권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 선행을 갈 수 있는 찬스를 맞았습니다. 그렇다고 이 신혜연이란 마필 순발력이 막강한 뭐 그런 마필은 아니에요. 근데 이번 경주 원체 순발력이 없는 마필들이 지금 출전을 해 있는데, 그나마 여기서 순발력을 보일 수 있었던 말이 이 3번마 라파예트나 9번마 매직 위디유 정도였거든요. 특히 매직 위디유는 만약에 출전을 했다면 뭐 결과는 모르겠지만 초반 전개를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할 마필이었습니다. 근데 매직 위디유가 빠져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신의 여인이 선행을 갈 가망이 높다라는 거죠. 물론 라파에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파에트도 어떻게 보면 단독 선행을 갈 수 있는 찬스를 좀 맞이하기는 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 3착 승군을 한 마필, 이런 마필을 승군전에서 강하게 보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김태희 기수가 만약에 앞을 가면, 이상하게 김태희 기수가 앞선을 가면 옆에서 잘 붙지들을 않더라고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전개로는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8번마 올해다 함께, 2번마 세터데이, 7번마 한강파워 인기마입니다. 복병마로 이 5번마 신의 여인을 놓는데, 만약에 당일 현장 주로 상태가 선행마들이 좀 통하는 주로더라 라고 한다면, 저는 이 5번마 신의 여인을 배당을 노리고 축으로 놓고 배팅할 수도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서울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800m 전체 9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경마를 이렇게 보면요, 뭐 토요일 경마도 좀 비슷했는데 일단 출전 두수가 적죠. 그러니까 12월 25일 특별 경주를 함으로 인한 여파로 저는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출전 두수가 적다 보니까 이제 사전 예상을 하는 데 있어서는 마필들이 거의 인기마 위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현실에서,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그런 그 인기마들이 막판에 무너지는 경우가 나오면서 배당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복병마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주구장창 매경주 복병마만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인기권의 마필들이 서로 물고 물리는 혼전석에서 뭐 이런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경주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인기마 선에서 끝날 경주도 많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은 복병마를 찾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찾아야 되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보기에는요, 5번마 고마나로, 6번마 태평히어로, 뭐 좀 보자면 8번마 메디슨 마운틴까지 이 세 마필이 뭐 인기마이면서 거의 뭐 입상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을 마필이 없는 마필들이 인기를 얻고 있고, 그 이외의 마필들이 과연 이 마필들을 자력으로 넘어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현실에선 또 자력으로 넘어서고 인기마들이라고 해봐야 믿을 마필들이 아니니까 마지막에 무너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죠. 자, 5번마 고마나로 아마 이번 경주 인기 거의 뭐 인기 1, 2 거의 1위가 될 겁니다.
직전 경주 잘 뛰었죠? 아주 잘 뛰었습니다. 잘 뛰었는데 직전 경주 편성 아주 약했죠. 근데 이번 경주 편성 어떠냐? 직전 경주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고마나루가 인기가 될 수밖에 없고, 뭐 부담 중량은 올라갔지만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는 부담 중량은 아니다. 그리고 막판 탄력을 보일 수 있는 마필. 거기에 열심히 타는 임다빈 기수가 다 기승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마필이 인기마가 될 수밖에 없고요. 자, 6번마 태평 히어로는 최근 상승세가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네마죠. 시네마인데 앞으로 더 성장 가능성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다만 장거리에 도전을 한다라고 했을 때 장거리 적응력이 있느냐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하기는 한데 지금까지 뛰어온 모습으로 보면은 근성 있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 결국 5, 6 단방이죠. 여기에 메디슨 마운틴은 솔직히 이마필 자체가 뭐 강하다 이런 느낌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대상 경주 2번을 나가면서 좀 강자와 싸움을 했었고 형군 약편성이라면 어느 정도 좀 통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직전 경주가 이 메디슨 마운틴이 인기 1위 마필이었는데 이게 실질적인 승군전이었거든요. 승군전에서 혼합 4군의 지금 매운맛을 본 건데 하정훈 기수에서 김철호 기수로 변경을 했고 이마필이 뭐 기본 능력이 아예 없냐면 그건 아니기 때문에 푸신마 경주에서는 언제든지 한 발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이렇게 3파전 구도로 끝나게 되면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입상 가능하로 6번마 태평이호로 8번마 메디슨 마운틴 5번마 고마나로 저는 이 세 마필을 일단 기본적으로 추천을 할 건데 강한 믿음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뭐냐? 저는 결국 복병마를 놓고 배당 노리고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일 현장에서 복병마의 상태가 그렇게 안 좋아 보인다. 그럼 배팅 포기해야 되는 경주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경주 뭐 배팅은 못할 경주 커피 한 잔 하십시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조금 기분이 안 좋으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뭐 배팅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데 왜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제가 현실 배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경주는 배팅을 안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떤 말들이 좋아는 보이는데 강한 믿음이 없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이번 경주도 저는 이 5번마 고마나루 6번마 태평이어로 8번마 메디슨 마운틴 이 세 마필을 가지고 조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온다. 그러면 저는 배팅 안 합니다. 이런 경주는요. 왜? 뭐 당일 현장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배당이 될 게 뻔하거든요. 저배당인데 복승조합 저는 복승 위주기 때문에 복승조합만 세 조합이 나와 버립니다. 그러면 그 세 조합에 다 때려서는 환수 어렵죠.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근데 복병마를 보는 마필이 좀 괜찮아 보인다. 그럼 배당의 메리트를 갖고 가는 거죠. 제가 이번 경주의 복병마 중에서 제가 좀 메리트를 갖고 있는 마필은 1번마 킹신바입니다. 이제 6세가 된 마필이에요. 이제 하향세에 접어든 마필인데, 자, 박태종 기수가 기승하고 있고, 자, 이 마필의 특징은 뭐냐? 막판 탄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막판 탄력은 좋은데, 이게 거의 후미에서 자기만의 띵걸음이기 때문에 이 탄력 정말 좋은 거냐? 믿기 어렵죠. 그리고 또 하나는 스타트가 너무 안 됩니다. 스타트가 너무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경주의 흐름을 맞춰가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마필입니다. 자, 근데 이번 경주 1번 게이트예요. 물론 1800m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갇힐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갇혀도 관계없는 마필이에요. 이 마필은. 제가 보는 관점은 뭐냐면 이번 경주의 흐름이 상당히 느릴 거라는 겁니다. 왜? 이번 경주에 선행을 갈 수 있는 말이 뭐 2번마 PNSI나 8번마 메디슨 마운틴 뭐 이런 마필들이에요. 여차하면 뭐 슈퍼액턴이나 이런 마필도 선행을 갈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런 편성이에요, 편성 자체가. 그러니까 경주의 흐름이 어느 마필이 선행을 가든 간에 흐름이 되게 느려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에 막 뭉치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킹신바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스타트가 안 되는 마필인데 기존에 자기가 뛰던 걸음대로 가도 전에처럼 앞선이 아주 멀리 있고 이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3코너 이후 4코너 직선주로 딱 들어섰을 때 어느 정도의 거리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탄력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점에서 저는 이 복병마로 1번마 킹신발을 추천을 할 거고요. 현장에서 이마필의 상태만 볼 겁니다. 그래서 이마필의 상태가 괜찮다면 입상 가능 마필을 놓고 배팅을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입상마선에서 그러니까 입상 가능 마선에서 인기 마선에서 끝날 것 같다 그러면 마필은 이렇게 들어올 거지만 저는 배팅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8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9마필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 1번마 나올 영웅과 9번마 비아리카가 선행을 가고요. 3번마 나이스타임이 따라가는 전개, 선입권 전개, 그리고 8번마 드림플레이가 과연 추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자, 일단 이 3번마 나이스타임, 직전 이제 부산에 가서 브리더스컵 대회를 했는데 아쉬웠죠. 제가 이 마필을 상당히 좀 강하게 보는 마필입니다. 강하게 보는 마필이고, 어쨌든 상위군까지는 분명히 갈 수 있는, 최상위군까지도 저는 분명히 간다라고 보는 그런 마필입니다. 특별한 병치레만 없다면요. 선취입이 다 되는 전개의 이점도 있고 막판 뚝심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뭐 1억원짜리 고가의 마필이기도 하고요. 근데 부산 마필들한테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서울 마필 중에서는 제일 좋았죠.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서울에서는 그래도 한 가닥 할 수 있는 저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고, 여기에 물론 2세 마필이에요. 2세 시절입니다. 지금은 이제 3세 마필이 된 거고, 이제 경험 많은 마필들과의 승부가 없었다라는 거, 그 부분이 조금 마음에 걸리기는 하지만, 마필이 갖고 있는 기본 능력으로는요, 이 3번만 나이스 타임이 여기에서는 입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에 8번마 드림 플레이는 좀 기복을 보이는 마필이기는 한데 근성은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이 어떻게 보면 1400에 저는 더 어울린다라고 보거든요. 이 경주거리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3번만 아이스타임이 취 타이밍을 잡고 올라갈 때 8번마 드림 플레이가 따라가는 전개.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선행마보다는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이 3번마 나이스타임과 8번마 드림 플레이의 조합이 복숭식 조합에서는 가장 좋아 보입니다. 자, 문제는 어쨌든 우리나라는 선행마 노름이기 때문에 앞선을 갈 수 있는 나올 영웅이나 9번마 비아리카가 이제 선전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 자, 스타트 능력에 있어서는 솔직히 나올 영웅이 좀 앞섭니다. 앞서는데 이 나올 영웅이 최근 두 번의 모습을 보면 물론 뭐 게이트의 불리함도 있었고요. 뭐 상대도 비교적 좀 강했고, 그러다 보니까 선행을 못 갔는데 이번엔 1번 게이트에 왔거든요. 요즘 박으른 기수가 조금 조용하기는 한데 선행마 갖고 앞선에 딱 나가면 마지막까지 버티는 데는 탁월한 기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올 영웅이 선행을 가면 버틸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렇게 되면 9번마 비아리카의 전개가 저는 상당히 좀 어려워진다라고 봅니다. 이마필이 지금 승군전에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감량 이점은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이마필은 그냥 선행마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선행을 못 갔을 경우에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는데 이번 경주 선행 가기가 저는 만만치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보면 1번 게이트, 4번 게이트, 2번 게이트였습니다. 이번에 최외각인 9번 게이트로 밀렸고 안 게이트 쪽에 빠른 마필이 있기 때문에 전개로 봐서 저는 9번마 비아리카의 전개가 상당히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마 중에서는 이 비아리카 한 마리를 좀 걷어내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전개예요. 기본적인 전개로 했을 때는 저는 인기마들이 선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근데 만약에 전개가 다른 전개가 나왔을 경우입니다. 어떤 전개냐 하면 나이스 타임이 선행을 갔을 때입니다. 저는 이마필이 선행을 갈 수도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초반 스타트가 딱 됐을 때 튀어나오는 능력이 빠른 게 아니고 3코너, 4코너 돌아가기 전에 중속으로 밀고 나와서 앞선의 마필들을 넘어설 수 있다는 거죠. 왜? 이건 마필 능력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그럼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계속 김동수 기수가 기승을 했었던 거죠.
근데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마필의 능력이 어디까지인가를 보려면 문세영 기수가 이마필을 가지고 선행을 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3, 4코너에서 만약에 1번마 나올 영웅이나 9번마 비아리카를 넘어서는 그림이 나오게 되면 이 선행마들은 특징이 선행을 뺏겼을 경우에 걸음이 급격히 무뎌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나이스타임이 선행을 갔을 때 가장 유리한 전개가 되는 건 역시 8번마 드림플레이인데 또 한 마리의 마필이 있습니다. 6번마 파인캠프. 자, 조인권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라는 게 조인권 기수가 계속 좀 기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긴 하죠. 그리고 최근에 이렇다 할 성적을 지금 못 내고 있기 때문에 이마필이 조금 그러니까 4군에 승군을 해서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막판 근성은 분명히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이 파인캠프가요. 8번만 드림플레이 옆에만 딱 달라붙어서 가면요. 이 마필의 습성이 옆에서 마필이 막 뛰어나가면 그 마필보다 막 앞서서 가려는 그래서 어깨 싸움을 해서 가는 마필들이 마지막 그 안 되는 마필이 따라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저는 그 전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6번마 파인캠프에게도 한 번의 기회는 나올 수 있다. 물론 보여진 모습으로 봤을 때는 지금 마필의 능력으로 파인캠프가 자력으로 승부하기는 어렵지만 전개로 봤을 때 막판 막 치고 들어오는 마필들 사이에서 같이 끼어들어서 들어올 수 있다면 저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입상 가능마로 3번마 나이스타임, 8번마 드림플레이, 6번마 파인캠프, 그리고 복병마로 선행을 갈 수 있는 1번마 나올 영웅,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구경주입니다. 국산마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 개인적으로는 뭐 배당의 여부, 뭐 편성 이런 거를 떠나서 제가 좋아하는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저는 좋아하는 마필 추천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좋아하는 마필이 신한특성, 불곰마들의 그리고 배달의 왕자입니다. 자, 신한특성은 제가 원래 이 마필을 데뷔 이후에 잘 추천을 안 했었던 마필이에요. 근데 이때였죠. 8월 5일 경주. 신한특성을 제이모션을 가장 강하게 보고 배팅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신한특성이 뚫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와, 상당히 근성이 있는 마필이구나. 그러면서 계속 추천을 했었습니다. 이 경주가 되게 아쉬웠어요. 10월 15일 경주. 이 신한특성이 제가 그때 잠깐 설명은 드렸는데 뚫고 나오다가 약간의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주춤했죠. 그러니까 안쪽 줄을 택해서 뚫고 나왔는데 방해만 없었다면 저는 당연히 들어왔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 방해가 심한 정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게 문제인데 아쉬웠습니다. 이 경주가.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물론 기수가 지금 원래 빅투아르 기수가 어떻게 보면 적임인데 조제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라는 게 조금은 아쉽습니다. 조금은 아쉬운데 어쨌든 뭐 조제로 기수도 강단 있게 마필을 타는 기수이기 때문에 믿어보고요. 자, 붉은 마드레는 좀 병치레를 하고 나온 마필이죠. 장기 휴양을 좀 했던 마필인데 저는 이 마필도 기본적으로는 최상위군까지는 갈 수 있는 마필이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선추입이 자유로운 전개에 이점이 있는 마필이고요. 근성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 어쨌든 이 마필의 입장에선 지금 승군전이기 때문에 편성은 좀 강해진 거죠. 강해졌는데 붉은 마드레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능력으로 이 1400m 경주거리 초반 선위권 자리만 잡고 갈 수 있으면 충분히 승부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11번마 배달의 왕자는 제가 계속 추천을 했는데 계속해서 아쉬움을 남겼었죠. 근데 계속 1600에 계속 출전을 했는데
1600에서 상당히 좀 외곽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개가 상당히 어려웠던 마필이에요. 자, 이번에 이동화 기수로 기수 변경을 했고요. 1400m 경주입니다. 외곽이라는 단점은 있지만 어쨌든 이 마필은 휘감고 나오는 마필입니다. 초반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휘감고 나오는 마필인데 뭐 순발력이 막강한 마필이라기보다는 좀 근성 있는 마필입니다. 1600보다는 오히려 1400이 지금 더 어울리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11번마 배다리 왕자가 좀 근성 있게 끈끈함을 가지고 뛸 수 있다면 충분히 버틸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 마필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인기마가 뭐 1번마 컴플리트 엔젤이나 7번마 금빛마 뭐 이런 마필들이 좀 인기마가 될 것으로는 보이는데 금빛마는 글쎄요, 적인 기수가 저는 문세현 기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정희 기수 뭐 못하는 기수는 아니지만 금빛말을 가지고 쉽게 그렇게 뚫고 올라오기가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결국 이 세 마필을 놓고 가는데 이 세 마필의 특징이 뭐냐면 선입권 마필입니다. 선입권 전개하는 마필이고 배다리 왕자 정도가 3, 4코너에서 휘감고 나오는 마필인데 이번 경주에 제가 봤을 때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 9번마 헤이큐피드입니다. 자, 이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요. 최근의 경주를 보시면 앞선을 잘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필은 앞선에 만약에 가게 되면 다시 말하면 선행을 가면 더 뛸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헤이큐피드는 초반에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 물론 이번 경주가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치열한 난타전이 될 거예요. 되는데 헤이큐피드가 만약에 초반에 도주성 선행을 가서 좀 무리를 해서라도 가버린다면 선입권이 엄청나게 두터워지는 경주입니다. 그랬을 때 선입권 중에서 근성을 갖고 뛰는 마필이 뛰쳐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선입권이 두터워지고 그 선입권에 있는 마필들이 대부분 입상 후보만 하면 서로 견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을 때 헤이큐피드는 자기만의 걸음으로 버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9번마 헤이큐피드는 아마 초반에 결정이 날 겁니다. 선행을 간다면 버틸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만약에 경합으로 빠져버리게 되면 좀 어려운 승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5번마 불건마들의 4번마 신한특성, 11번마 배다리 왕자, 그리고 복병마로 9번마 헤이큐피드,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10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좀 난타전이 될 가망이 상당히 좀 높고요. 인기마들이 나름 약점들을 좀 안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애매한 승부도 좀 나올 수는 있다,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 뭐 사전 인기도를 보면 이 SI 코코 5번마, 그리고 7번마 에이펙스, 11번마 글로벌 파워, 이 세 마필의 인기가 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8번마 매직 주디오 정도가 이제 복병으로 거론이 되는데, 자, 5번마 SI 코코, 제 방송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 마필을 엄청 강하게 봤던 마필입니다. 근데 9월 9일 경주였죠. 물론 특별 경주이긴 했고 상대들도 상당히 강했습니다. 근데 이 경주에서 입상을 못했어요. 나름대로 원인을 찾아보니까 이제 외곽에서 좀 무리를 했다. 저는 이렇게 봤고, 이때 제 썬드래곤도 제가 상당히 강하게 봤었는데, 이 편성이 상당히 세구나, 이렇게 느꼈었습니다. 자, 그 다음 경주에서 이제 2착을 했어요. 체면 7회는 했죠. 근데 머스탱 파워한테 졌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SI 코코가 이 마필이 능력이 지금 이건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11월 25일 경주에서 문학스톰한테 졌죠. 럭셔리 캡틴이랑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이거를 딱 보면서 이 SI 코코가 기존에 보였던 모습은 다 어디로 갔나? 이게 한계인가? 뭐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근데 이번 경주 역시 또 인기마입니다. 인기마인데 이번 경주 그럼 이 마필을 자신 있게 뺄 수 있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번 더 믿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마필이 기본적으로 좀 선추입이 다 되는 전개의 이점도 있는 마필이고요. 상당히 근성으로 뛰던 마필인데 최근의 경주를 보면 그런 모습이 좀 사라졌었거든요. 근데 어느 마필이든 침체기는 한 번씩 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SI 코코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능력은 분명히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역시 SI 코코를 한 번은 더 믿어보려고 하는데 기수가 조인공 기수입니다. 이게 조금 불안 요소고요. 자, 7번마 에이펙스는 이역 기수가 기승을 하고 선행을 가면 더 뛰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막판까지도 싸움을 하는 근성은 좀 갖고 있는데 저는 이 마필이 강하다, 능력이 있다 이런 느낌을 크게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 마필은 글쎄요. 하이군 시절에는 꼭 선행을 고집했던 마필이 아니고 선의권 따라오면서 어쨌든 그 근성을 가지고 올라오긴 했는데 전적에 비해서 싸웠던 마필이 좀 약합니다. 물론 이번 경주 이역 기수가 강하게 말모를 해서 선행을 간다면 1200m 경주 거리기 때문에 뭐 버틸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저는 강한 느낌이 별로 없는 마필입니다. 자, 8번마 매직 주니어는 이제 벌써 6세가 됐죠. 매직 댄서의 자마 계속해서 가능성만 갖고 있었던 마필입니다. 순발력은 있는 마필이고요. 근데 거기까지입니다. 그게 한계고요. 자, 11번마 글로벌 파워가 아마 이번 경주 많은 인기를 누릴 겁니다. 이 1200m 경주 거리에서 추입으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이 11번마 글로벌 파워고요. 그렇다고 순발력이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200m 또는 1400까지는 어느 정도 거리 적응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고 거기에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은 가죠. 근데 문제는 외곽에 있다라는 거. 이 점이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마필은 선행을 가기는 좀 어려운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선의권 중간 또는 끝자락에서 막판에 탄력을 가지고 올라와야 되는데 11번 게이트가 그럼 과연 이 마필한테 유리한 거냐 불리한 거냐는 솔직히 뛰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직선주로에서 뚫고 올라오기에는 차라리 외곽에서 확 빠져서 올라오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런 전개를 하려면 초반에 거리적인 손해를 상당히 많이 보고 뛰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앞선에 뛰는 마필들이 만만치 않은 마필들이거든요. 쉽게 걸음이 무뎌지는 마필들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글로벌 파워가 과연 올라올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데 저는 이번 경주에 선행을 가는 마필이 7번마 에이펙스나 8번마 매직 주니어, 9번마 파이팅 데디 이런 마필이 만약에 앞선을 장악하고 간다면 무뎌진다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글로벌 파워도 올라올 기회가 나올 거고요. 만약에 그런 전개가 나온다면 앞선에서 싸워줄 마필 4번마 우아룡도 저는 강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이 마필은 지금 승군전이에요. 직접 과천시장 배경주에 나왔었고 3km의 감량 이점을 안았죠. 뭐 5번을 뛰어서 한 번에 우승, 한 번에 준우승 3착 한 번, 4착 한 번인데 이 오전 중에 한 번이 이 과천시장 배니까 이걸 제외하고는 일반 경주에서는 착순권 안에 다 들어온 마필. 그러니까 근성도 갖고 있는 마필이고요. 어쨌든 이번 경주 앞선 가는 마필들 중에서 안게이트 쪽에 있기 때문에 선의권 자리 잡고 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거기에 임기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저는 최선의 말머리를 하리라고 보고요. 제가 이번 경주에 가장 좀 재밌게 보는 마필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1번마 제다이. 이 마필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앞말인데요. 상당히 뭐 3세마 시절에는 날아다녔던 마필입니다. 근데 좀 잦은 병치레, 휴양 뭐 이러면서 마필이 좀 많이 저하가 돼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기본적인 순발력과 근성을 좀 갖고 있는 마필 그리고 강자와의 싸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 1번 게이트예요. 김태희 기수가 기승을 했고요. 1번 게이트의 김태희 기수 제다이다. 그러면 느닷없는 기습 선행을 갈 수도 있습니다. 이 마필이 순발력이 없냐 하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순발력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럼 이 마필이 스타트를 딱 끊어서 나가면 선행은 못 건다 하더라도 선의권의 자리는 잡고 갈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막판까지도 근성으로 싸울 수 있다. 물론 그 확률이 높지는 않아요. 근데 원체 앞선에서 인기마들이 치고받는 난타전을 벌여야 되기 때문에 솔직히 제다이는 인기권에서 좀 멀어져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마필들의 견제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김태희 기수가 이 제다이를 가지고 되든 안 되든 초반에 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치고 나가서 버티기를 노리는 거죠. 그러면 승부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5번마 SI코코, 11번마 글로벌 파워, 4번마 우아리움, 그리고 복병마로 1번마 제다이,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11경주입니다. 2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600m 전체 열마필이 출전하는 오늘의 마지막 경주입니다. 자, 금주는 경마 자체가 글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저는 보통 경주를 사전 예상을 하고 이제 경주 날이 되면 좀 긴장감도 돌고 좀 재밌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는데 금주 경마 특히 일요일 경마는 이게 뭐 인기방송에서 그냥 끝나나 뭐 이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재미가 있을 것 같지 않다 뭐 이런 느낌도 들기는 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인기마선에서만 주구장창 들어올까? 이런 생각도 분명히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평만 어떻게 찾아내야죠. 자, 2등급 경주입니다. 2등급에 1600인데 일단 이 네임밸류만 놓고 보면 3번마 참 좋은 친구와 10번마 라운 포레스트 놀던 물이 달랐던 마필이죠. 다 대상 경주 나갔던 마필. 라운 포레스트는 대상 경주에서도 입상도 했던 마필. 노는 물이 달랐던 겁니다. 그리고 과거의 명성을 생각한다면 7번마 월드참과 9번마 승부사죠. 7번마 월드참. 이 마필은 지금 조금 잊혀졌죠. 잊혀졌습니다. 왜냐하면 2023년을 뭐 거의 통째로 날렸다고 봐야죠. 2022년 12월 경주에서 뭐 여유 있게 우승을 했고 장기 휴양 후에 주행 심사까지 잘 받았는데 6월달 휴양 복귀 전에서 말도 안 되는 참패를 당했죠. 그리고는 또 쉬었습니다. 또 쉬고 지금 24년도 들어서 다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막강 순발력을 갖고 있었던 마필입니다. 막강 순발력을 갖고 있었던 마필인데 이제는 이제 1년 거의 뭐 작년에 한 번 경기를 뛰었기 때문에 거의 뭐 1년을 쳤다고 봐야죠. 1년 쉬고 지금 나온 마필이기 때문에 전적만 놓고 보면 뭐 7번을 나와서 5번 우승, 한 번에 준우승을 한 마필이니까 이건 뭐 무시 못하죠. 무시 못하는데 1년을 쉬고 나왔다? 그리고 벌써 5살이 됐다? 그리고 조교 모습이 뭐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다. 라고 한다면 과거의 명성만을 생각하기에는 조금은 격세지감이죠.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 9번마 승부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과거 승부사 2년 전만 해도 승부사가 나오면 배당이 떨어지는 그런 경주들이 많았죠. 근데 이제는 이제 잊혀지는 마필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초부터 좀 하향세를 겪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좀 장기 휴양을 했고 작년 이제 12월이죠. 한 달 전에 휴양 복귀 전에 나왔지만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원래 승부사는 앞서는 전개를 하면서 마지막까지 끈끈하게 버텼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제는 2등급에서 자력 승부를 하기는 저는 좀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결국은 네임밸류가 있는 3번마 참 좋은 친구와 10번마 라운 포레스트 이 두 마필의 입상 확률이 저는 좀 높아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경주인데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1600m 경주 거리거든요. 어쨌든 1600m나 1700m나 안게이트 선행마가 좀 유리한데 7번마 월드참이 원래 막강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이 지금 예전 같지가 않다라고 한다면 이번 경주 단독 선행을 갈 수 있는 말이 2번마 질주본입니다. 자, 이 마필이 1400에서 선행을 가고 못 버티는 마필입니다. 근데 1600이에요. 1400에서 선행 못 버티는 말이 1600에서 선행을 버틸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 어쨌든 이 질주본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선행을 노리겠죠. 예, 무조건 선행을 노릴 겁니다. 그리고 버티기를 노리는 거죠. 그러니까 1600m라는 거리의 특성으로 버티기를 노리면 2번마 질주본이 선행을 나갔을 때 선입권이 두터워지는 경주. 이렇게 되면 의외의 결과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직전 경주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던 이 1번마 장산 포이즌이 이 마필도 원래 선행을 가던 마필입니다. 원래 선행을 가던 마필인데 최근에는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뭐 이렇다 할 걸음을 내지는 못했는데 막판 탄력은 분명히 있는 마필이거든요. 근데 직전 경주 오늘 나오는 이 참 좋은 친구 1400m에서 참 좋은 친구를 이기고 2착을 차지했던 마필입니다. 라스트 펀치와 착차가 별로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장산 포이즌이 지금 직전의 상승세를 좀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게이트 말 쪽에 조금은 더 무게가 실리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분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2번마 질주본, 3번마 참 좋은 친구, 10번마 라운포레스트, 그리고 복병마로 1번마 장산 포이즌, 7번마 월드참이나 9번마 승부사. 이 마필이 한 번쯤은 좀 예전의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견해고요. 어쨌든 이번 경주 이렇게 네 마필을 추천하겠습니다.